시험관 시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당연히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결국 시험관은 호르몬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험관 시술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호르몬 3가지 명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워지세요. 김민정 미필라테스입니다. 요즘 제 채널에서 영상 업로드가 뜸했죠.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업장 운영과 병행하면서 사실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의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도 괜찮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필라테스와는 조금 다른 결이니까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겪어보니 몸도 마음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망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피를 말린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힘든 시간이라는 걸 알기에 용기 내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정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지금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4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1년쯤은 그냥 신혼이니까 하고 신혼을 즐기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혹시 우리도 시험관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 리서치 모드 스위치를 켰습니다. 차병원, 마리아병원은 워낙 유명하니까 기본으로 살펴보고 어디가 교수님 실력이 좋다, 또 여긴 시설이 좋다, 또 여긴 김포공항에서 가깝다, 이렇게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 공항에서 이동이 편리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결국엔 여러 병원을 싹 뒤져보고 홈페이지에서 프로필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이분이다 싶었던 잠실 차병원의 최동희 교수님께 마음이 갔고 그 병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시험관은 그냥 병원만 좋은 데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에 맞는 시험관을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약 종류와 타이밍까지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가 정말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처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는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병원을 정했으면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바로 검사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관 시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게 여성인 분들은 호르몬 수치, 난소 기능, 자궁 초음파, 자궁난관 조혈승 등, 남성분들은 정액이나 호르몬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검사들을 통해 시술의 가능성과 방식,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배란 유도 방법과 배아 일식 일정들을 미리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건강하게 내 자궁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 자궁난과 조영술은 말 그대로 자궁과 난관이 막히지 않고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자가 달려갈 길이 뚫려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길이 막혀 있으면 자연 임신이 거의 어렵고 시험관 시술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는 정말 많이 아파요. 저도 정말 아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이런 검사는 보건소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하는 꿀 혜택입니다. 자, 다음 생리가 시작한 지 3일째 다시 병원을 방문하면서 제 시험관 시술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하루하루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호르몬 약을 먹었습니다. 자,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변화를 알려왔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식사는 그대로인데 약을 먹고 나면 체중이 0.3kg씩 늘어나는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아랫배는 볼록해지고 다리가 특히나 빵빵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술 전보다 무려 7kg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붓고 체중이 늘어서 당황했지만 이건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받아들이고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5월 초 난자 채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 잘 자라준 난자는 남편의 정자와 수정되어 5일 동안 배양되었고 그중 5일 동안 살아남은 배아가 동결 보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이 올라왔는데 기쁨, 눈물, 안도,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난자를 채취한 뒤 자궁을 다시 튼튼하게 만든 후 진행했던 배아 이식과 그 후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험관 시술 중 배아 이식 후부터가 정신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잠잠했지만 마음은 매일 소용돌이 같이 변화했는데요. 자, 이식 후 11일 정도가 지나서 병원에 가는 길, 저는 이식 후 7일 차쯤 살짝 착상혈 같은 게 미쳐서 안 됐을까? 아니야, 잘 작상됐을 거야.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그렇게 첫 임신 혈액 검사 후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수치가 290일이 나왔고 임신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며 선생님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2일 후 2차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검사보다 수치가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였고 결과는 다행히도 수치가 990으로 3배나 올랐고 아기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초음파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니터 화면에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배아 이식 후의 시간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시간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기다림 속 하루하루 검사 결과 하나하나에 마음이 울고 웃고 떨리고 다독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의 시험관 시술 과정을 그려보았는데요. 실제로 그 여정에 발을 들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듭니다. 체력, 시간, 마음, 용기, 그리고 돈. 이번 여정에서 받은 총 지원금은 178만 원인데 보건소에서 산정검사비로 저는 13만 원, 남편은 5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난자 채취엔 110만 원, 배아 이식엔 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고 지원금 외에 저희가 별도로 부담한 금액은 호르몬 약값들과 병원비 그리고 지금까지 16번 제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몸보다 더 지치는 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시험관 시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당연히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결국 시험관은 호르몬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관 시술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호르몬 3가지 명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자, 먼저 TSH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임신 준비할 땐 보통 2.5 이하를 권장해요. 특히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험관 과정 중 스트레스나 약물 때문에 수치가 순간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제 경우엔 시험관 시술 전 검사에서는 수치가 안정적이었지만 배아 이식 후 혹시 몰라서 내과에 따로 가서 한 번 더 체크했고 다행히 큰 변화가 없어서 약은 따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 만약 TSH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면 난임병원과 내과, 내분비과를 병행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2번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은 바로 프로게스테론인데요. 이건 착상과 임신 유지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자연 임신에서는 배란 후 항체가 알아서 만들어주지만 시험관 시술에서는 인공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식 후에도 질정제, 주사 등으로 필수적으로 계속 보충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임신 10주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하루도 빼먹지 않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한테 포근한 자리를 깔아주는 일이니 매일 아프지만 꾹 참고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넣었습니다. 자, 3번째 에스트라디올. 마지막은 에스트라디올인데요. 이 친구는 자궁 내막을 폭신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프로기노바라는 약을 복용해서 에스트라디올을 보충했습니다. 자, 복용하면서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 걱정도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내막이 예쁘게 자리 잡아야 아기도 편히 안착하니까 꾸준하게 복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TSH,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이 3가지 호르몬만 잘 관리해도 내 몸이 임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누군가로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면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분의 하루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해보고 마음 담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꾸준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를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